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요? 정프로는 곧버스를 팔았습니다. 네, 오늘 팔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근데 약속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곧버스 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이밍 좋네요. 타이밍 좋아요. 아니 안 팔았어야죠. 근데 팔았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다들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또 그냥 좌절로 끝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프로와 함께 또 희망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또 컴퍼니 백브리핑에 또 거의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이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네. 별명이 공시요정. 그렇습니까? 매칭이 잘 안 되시죠? 공시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시요정. 팅커벨이랑 그래도 같이 좀 뭐 큐트한 느낌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봅니까? 예, 오늘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환 CB, CB입니다. CB나 이건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기본 개념은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심플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돈을 기업이 빌려주고 필요하니까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당연히 이제 채권 형태로 주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분위기 봐서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때 빌려준 사람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거야 뭐 그렇겠습니다만 주식 막 값이 올라가면 막 엄청 땡큐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또 그 떨어진 거대로 또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오늘 한번 좀 시원하게 까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고 제가 회사 이름을 치지 않고 그냥 보고서명에 전환사채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버튼을 그냥 눌러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데 옆에 날짜를 보시면 오늘이죠, 다 그죠?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걸친 전환사채 공시가 아니고 좀 전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발행을 오늘 이 회사들이 여기 있는 회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이렇게 바로 즉각한 겁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오늘은 이제 주제이고 이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꽤 강력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막차 타는 거예요. 오늘. 보통 이게 장이 안 좋고 하면은 기업들도 좀 몸을 사리는데 지금 그럴 새가 없어요. 12월 1일부터 바뀌는 그 무엇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막 엄청나게 발행들을 한 거군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어마어마했고 지난주도 어마어마했어요. 대부분 이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살 수는 없는 그러니까 공모 형태가 아니라 사모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특정인들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전환사채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워낙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가 오늘 좀 핵심이고요. 저는 뭐 이제 12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갑자기 12월 1일부터 바뀌는 것 염두하고 갑자기 저렇게 발행한 회사들은 저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뭐 사업을 위해서 미리 뭐 12를 발행한다, 뭐 사업 확장, 뭐 공장 짓는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12 발행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고 괜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야 12월 1일부터 안 되는데 빨리 지금부터 땡겨.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좋은 회사로 안 보이거든요.
뭐좀 구린 느낌이 들죠. 저희 판단 정확합니까? 거의 예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결론은 거의 뭐 죄송합니다. 이제 분위기 빠져. 물론 이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연찮게 시기가 겹쳐서 그럴 수도 조금 뭐 있죠. 이럴 수도 예.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는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디서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 그 전자공시 다트, 시스템에 다트. 제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그 투자했다 그러면 그 회사명을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전환사채 공시가 전환사채 발표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많이 났다. 페이지 비를 넘기면 또 있을 거예요. 11월 30일 그렇죠. 또 있죠. 그 다음에 11월 29일 주 있고 제가 사실 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11월 29일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만 보고 왔어요. 네. 그 뒤로 빨간색은 제가 지금 본 거고 예. 그 사이에 다시 나온 게 이만큼 더 아하. 나온 거예요. 아하. 거의 몇 시간 사이에. 어허. 용역 12.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거예요? 예, 우선은 뭐 일단 전환사채가 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예. 규제와 관련된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다시 특징을 그냥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PPT를 한번 봐주시면 음. 전환사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사채라 그럴까요? 사채? 불법 사금융 대부 명동사채 좀 우리가 뉘앙스가 안 어감 좋은데. 자체는 조금 안 좋네요. 안 좋은데. 그러고 보니 사채. 그러네. 전환 채권도 아니고 전환 사채라고 사채. 하네요. 예, 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불법 사금융이나 아니면 좀 명동사채 대부업체 할 때는 약간 사사로울 사를 써서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사금융을 뜻하고 이 전환사채에 붙는 또는 신주이승권부 사채에 붙는 사는 이제 모일사 회사할 때 사. 그러니까 한자가 좀 다릅니다. 회사채라는 건데 회자를 빼고 줄여서 그냥 사채 이렇게 회사채다, 회사채. 네, 네. 예, 전환 회사채인데 그걸 줄여서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전환사채의 특징이 첫 번째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죠. 이 회사가 투자자에게. 근데 가끔 보면 이자가 없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그널이 뭐냐면은 이자 전환 문의는 채권이지만 사실 그 이자 같은 건 필요 없고 주가 전환을 목적으로. 오르면 오로지 전환을 목적으로 사실 이런 전환 사채가 평소에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자신 있다? 강력한 예 그렇죠 주가 앞으로 상승. 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증권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메자닌 투자라고 해서. 예. 근데 두 번째 이제 전환사 특징이 이게 핵심이죠 사실. 메자닌. 예. 메자닌. 요거 1층과 2층의 사이라는 이태리어입니다. 이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는 건 무조건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뭐 메자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를 메자닌. 예. 그래서 이 전환사채의 핵심은 사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죠. 그러니까 채권과 전환권이 붙어 있는데 네. 전환하면 이자는 더 이상 없고, 근데 전환권의 핵심은 다시 언제 그리고 얼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냐는 건데 우리가 그 사모 그러니까 특정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깁니다. 이게 약간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전환할 수 없도록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공모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만 지나면 바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네, 있도록 네.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고 네. 그럼 얼마에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전환사채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사회 결의일 즉 공시 당시에 발표하는 전환 가격이 있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이 10,000원의 전환 가격이 있고 주가는 한 11,000원 정도에 보통 발행을 한다 치면 예. 나중에 근데 주가가 뚝뚝 떨어져요. 한 7,000원으로 떨어져요. 전환 가격이 10,000원이고 주가는 7,000원이고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네. 7,000원을 주고 시장에 사는 게 낫지 굳이 10,000원을 주고 7,000원짜리 주식을 전환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전환사채 계약을 할 때는 리픽싱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주는데 네. 그게 아까 서두에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주가 하락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네, 네. 개념. 네. 그러니까 7,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환 가격도 10,000원에서 다시 8,000원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시세에 따른 리픽싱인데 네. 이때 이제 조건이 최초 발행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70%까지만, 그러니까 7,000원까지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10,000원에서 3,000원 됐더라도 그렇죠. 네. 예, 3,000원 되더라 7,000원까지만 예, 전환가격 예, 7,000원까지만 조정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또 이걸 회사가 이제 정관에다가 예외 정황을 둬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액면가까지 전환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관이 있으면 또 액면가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네.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전환가격을 100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장난 많이 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전환사채를 발행해.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주가를 쫙 끌어내려. 공매도 때리는 놈들은 누구예요? 공매도 때리는 이 전환사채 산 사람들 있죠. 전화세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이 공매도를 때려요. 네. 그럼 주가 쫙 떨어지잖아요. 그럼 최대한 내려. 그래서 리픽싱을 해요. 그럼 전환 가격이 제일 낮잖아요. 그거 다시 끌어올려. 그럼 이 차익을 먹는. 리픽싱은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채한 사람들 계약에 의해서. 예, 그 계약서에 따라서 리픽싱 조항은 그때 다 들어가고 다만 리픽싱을 또 언제 하느냐, 뭐 1개월 단위로 리픽싱을 가격 조정을 하느냐, 뭐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하느냐, 이거는 계약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네, 네, 발행 네, 형태에 네, 따라 다른데 자주 할수록 투자자한테 유리하겠죠. 가격 이거는 조정. 근데 뭐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주가 조작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세력인데 네. 사채 많이 해줬어요. 한 100억 때렸어. 100억이 내가 돈이 있었고 그 많은 돈으로 일단 이 회사 전환사채를 사갖고 네, 그다음에 가격을 막 떨어뜨려요. 네.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이걸 사.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뭐 그건 뭐 사실상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건 주가 조작이죠.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전환 리픽싱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할 수 있고 한데 네. 리픽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네. 그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이 되잖아요. 같이 전환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리픽싱이라는 게 지금은 낮출 수만 있고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전환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는 또 좋은 재료를 발표해가 주가를 올려놓으면 이 전환가격이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이만큼의 차익을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차익을 먹는 거는 네. 괜찮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주가 조작이고 인위적으로 처벌을 시세 조정한 건 뭘로 판단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또는 뭐 거래량 이런 걸 해서 뭐 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나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적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적발하기가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시세 조정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조금 어려워져요.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것도 어려워진다. 네. 아하. 내일부터는 리픽싱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격을 낮추는 리픽싱만 가능했는데 내일부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전환가격을 같이 올려주는 것도 같이 나오니까 그 어떤 이런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줄어들게 만들므로 해서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장난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장난치기가. 근데 예. 그게 이제 12월 1일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전환사채 발행한 회사들은 그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래서 아까 공시에 네. 오늘 되게 많이 전환사채가 네, 발행된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늘까지 발행을 결정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결정해서 공시한 전환사채는 상향 중에 리픽싱이 없어요. 그럼 옛날처럼 할 수 있다는 옛날에 거네요. 똑같은 오늘까지 한 애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한 애들은 진짜 좀 약간 의심스럽네. 다는 오늘까지 아니지만 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한번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이 회사 이름들 한번 쭉 한번 불러드릴까요? 제가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방법으로 공시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제 네, 나오니까요. 전자공시에서 전환사채 검색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 또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옵션도 되게 중요한데 옵션은 두 가지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전환사채 풋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채권 이자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누리기 위한 건데 투자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주가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거 가망 없겠다. 그냥 회사에 다시 사가라. 다시 가져라.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 원금의 이자, 약정된 이자를 받고, 그럼 본인은 이제 되팔고 그 원리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내 돈 그냥 빌려준 돈 다시 그냥 줘. 이런 거네요. 예, 니들 채권 갖고 가고 나는 원금 줘. 거의 모든 시비에 이게 풋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콜옵션인데 풋옵션의 반대. 콜을 외치는 주체가 회사예요.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을 되사오는 거예요. 회수를 하는 거예요. 원리금 주고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좀 급증한 콜옵션이라는 것이고, 다시 조금 이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풋옵션은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전환사채 가치 없다. 그래서 회사에 되팔고 원리금 챙겨서 딴 데 써야지라고 하는 거고, 콜옵션은 주가가 반대로 많이 오른 상황에서 콜옵션이 나와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주식 전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싼 값에 회사가 또 신주가 많이 발행돼도 부담스럽고 해서 원리금 지급하고 회사가 좀 회수를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콜옵션. 풋옵션은 주가가 많이 안 좋을 때, 콜옵션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데,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또 사모와 공모로 좀 나누는데, 이것도 좀 되게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벌써 복잡해. 벌써 복잡한데 알겠어요. 사실 이게 한번 올해 이제 HMM 현대상선이 공모 전환 사채를 작년에 2,500억 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최근에 만약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거는 사모,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해양공사에 발행했던 사모 전환사채고, 그거 말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작년에 발행했던 2,500억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다 콜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 이게 좀 사모와 다른 게, 공모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저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뭐 정프로님, 안프로님 살 수 있는, 누구나 살 수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에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다. 즉 채권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판 전환사채를 되사오겠다는 액션을 취하면 이때는 그냥 언제는 팔 때는 언제고 그냥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유예 기간을 줍니다. 우리가 언제 콜옵션을 행사할 텐데 그 전까지 팔 사람 팔아라. 주식으로 전환할 사람 전환해라. 라고 유예기간 줘요. 그래서 HMN 사례를 보면은 올해 3월 24일 날 회사가 콜옵션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줘요. 4월 5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십시오. 즉 주식으로 전환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십시오. 그때까지 주식으로 전환 안 한 전환사채, 즉 채권을 우리가 다 4월 8일 콜옵션 행사해서 거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콜옵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거의 99%. 그렇겠죠. 주가가 올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당시 HMM이 전환 가격이 12,850원이었는데 주가가 32,000원.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냥 안전자리에서 2배 이상 차익을 먹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전환 청구를 4월 5일까지 했겠죠. 아니 그러면 콜옵션을,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환가액은 너무 낮고 현재 주가는 너무 높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콜옵션을 쓰는 건데, 유예기간을 두면 다 그때 그냥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콜옵션을 쓴다기보다는, 공모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와 사모에서 콜옵션의 시그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모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라는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빨리 전환을 하십시오. 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제 또 이게 어떤 잠재적인 어떤 물량에 대한 부담을 회사에 빨리 털고 주식을 전환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니까 또 자본에 대한 그런 보강 효과도 있고 하니까 빨리 그냥 이참에 이 정도 됐으니까 주식을 전환하십시오. 라는 시그널, 공모 전환사채에서 회사가 콜옵션을 발행한다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해요. 그래서 현대 HMM도 거의 99. 몇 %의 투자자를 다 전환했고, 소식 들은 사람 다 했겠지. 나머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너무 바빠서 까먹고 있었거나, 또는 이 사실을 진짜 몰라서, 진짜 속상하겠네. 진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콜옵션
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 채권 넘기고 원리금 이자 3% 받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공모는 이렇게 되고 대부분. 근데 사모의 시그널은 달라요. 사모의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모 전환사채에서 콜옵션은 빨리 주식으로 전환하십시오라는 시그널인데 사모 전환사채에서 회사 콜옵션을 행사한다. 이거는 걷어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예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그러니까 계약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채권 보유자가 회사에 그냥 그 원리금 받고 넘기는 조건. 채권 보유자들은 좀 열받겠네요.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공모와 사모의 특징이 공모에서 만약 이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나겠죠. 사모는 이미 이런 사실과 이런 동의를 계약서에 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컨대 이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전환사채를 100억 원어치 발행했으면 자 우리가 한 50%는 절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즉각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하면 이런 게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나머지 50%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럼 좀 뭐 양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옵션 콜옵션 행사하면 그게 맞는 이자 뭐 1%, 2% 이렇게 원금만 주면 좀 야박하니까 이자까지 얹어서 주고 그렇게 회사가 받은 콜옵션 그러면 회사가 채권을 일단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는 주주를 가치를 되게 중요한 회사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면 회사가 대사원 콜옵션을 대사원 전환사채를 그냥 소각해 버리면 돼요. 실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예요. 공시를 잘 보면.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잠재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자사주 소각하고 같은 논리니까. 말 그대로 채권해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없는 거야 하고 그냥 태워버리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소각 열매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불태우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는 소각. 말소한다. 소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말소. 그러니까 불태운다는 소각이 아니고 말소한다. 주식 소각이라는 것은 말소. 각은 뭐예요? 아침 라이브. 각은 퇴각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러난 지워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요? 아침 라이브 때 아는 척 한번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한번 분명히 나올 얘기인데 소각이 태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콜옵션을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면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전환사채를 소각하면 좋은 거고 투자자 일반 주주들 입장에. 근데 이런 회사는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요. 다시 팔아요? 파는 대상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최대 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렇게 팔면 그 최대주주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은 저가의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또는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허다하게 지금 나왔어요. 이거 대주주가 잘 누구랑 짜고 하면 별로 돈 안 들이고 자기 주식 엄청 늘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진짜 누구랑 짜고 어떻게 했느냐가 뭐 우리가 공시나 주가 흐름만 봐서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나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데 또 거기도 뭐 인력 한 거니까 다는 못 보겠지만 몇 개씩 잡히니까 자주 불공정 거래가 누가 이렇게 주주분들이라도 뭐 이렇게 좀 이거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신고라도 하면 좀 보시겠지만 이 수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시비 발행해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다 감시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오늘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모 전환사채, 공모는 아까처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사모 전환사채 콜옵션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서두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실제 이 사례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최대 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무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악재성 최대 주주에게 콜옵션을 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사무전환사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악재성 의무 유폐해서 주가 하락. 그러니까 리픽싱이 되죠. 전환가격이 낮아져요. 이후 최대 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실제 전환사채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거를 최대 주주가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런 다음에 주가가 상승해 루머 해소되고 전환가를 행사해서 지분 늘리고 차익 취득.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
당연히 가능한데 이 사례에서는 이게 뭐 리픽싱하고 전환 차익을 취득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시세 조정 때문에 이제 이게 적발이 돼 받는 거지 리픽싱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전환권을 행사해서 지분 늘리거나 전환 차익을 취득하는 건 지금까지는 가능해요. 아니 네. 그러면 공모든 사모든 간에 네.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했어요. 어떤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전환이 많이 되면 신주가 많이 풀리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사모처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악재성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떨어져서 리픽싱을 해서 최대 주주한테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되면 좋을 게 하나가 없네. 아, 좋을 게 기존 있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무사채나 이거는 전부 신주를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하는 거랑 똑같다. 똑같은데 유상증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네요. 더 안 좋은 게 유상증자는 그래도 딱 정해진 그렇죠. 발행가가 있는데 이거는 네. 리픽싱을 통해서 계속 낮추다가 다시 주가만 올라가면 네.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네네네. 누군가는 주식을 사고 물량을 패대기 칠 수가 있으니까. 아 우리 박 기자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있다. 근데 그 자료 자꾸 화면에 띄워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글로 저렇게 써 있는 거는 굳이 화면에 띄우면 아 예. 아니 좀 보면 안 보여. 안 보니까 글씨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말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난 뭐 그림이라도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돈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주주 배불리는 그림 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글로 이렇게 쓴 건데 예.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막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예. 글을 봐야 마음이 놓이는 아니, 거죠. 아, 또 내용을 작게 제가- 나가는 게 좋으신가? 제가 또 발음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게 이제 내일부터 바뀌는 규정.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데 또 이게 예. 글이 많은 자료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그림 많은 자료, 글 많은 자료. 아 요거는 또 글도 복잡하기 많아요, 때문에 세 가지가 무슨 바뀝니다. 의미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콜옵션 행사하는 거 최대 주주가 콜옵션 다 가져가지고 네. 저가 그러니까 지분을 편법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네. 최대 주주가 12 발행 당시에 만약 지분율이 30%다 그러면 그 콜옵션을 가질 수 있는 한도도 그 당시 발행한 그 전환사채의 30%까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분율 변동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대 주주한테 주는 거는 조금만 줘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까 각각 저 잘했네. 저 예. 잘했네. 되고 그다음 콜옵션 행사 공시 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동안 누구한테 콜옵션을 줬는지 누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중에야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행사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한 즉시 네. 이제 그 다음 날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누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몇 주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공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내일부터는 상향 조정 리픽싱이 도입됩니다. 아까는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때 전환 가격을 낮출 수만 있고 올라갔을 때는 전환 가격이 낮춘 상태 고정이다 보니까 예. 그 차익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못 먹는 하지만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최대 주주나 근데 이제는 그 상태에서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전환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도록 상향 조정 리픽싱이 도입된다. 다만 이거는 사모 발행에만 공모에서는 해당이 없고 사모 전환사채 때 도입이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뀌는데 좀 중요한 잘했네요. 것은 다 잘한 것 같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내일 회사가 어떤 회사 이사회 결의를 딱 해가지고 예. 전환사채 발행하겠다라고 시작한 공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왔던 수많은 전환사채 오늘까지 발표한 공시는 이거 다 해당한 사항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예. 좀 전에 나왔던 공시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겠어요. 일단 그 화면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시고요. 일단 1, 2, 3번이 있잖아요. 네네. 대주주한테 그렇게 못 준다. 네네. 만약에 제가 대주주인데 네. 우리 안 기자님을 그냥 대리인 정도로 해갖고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갖고 나중에 저한테 블록딜을 해. 싸게. 네네.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제도적으로 못 막죠. 그래서 네. 1번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꼼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이게 규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보강하기 위해서 2번 콜옵션 행사 공시의 의무를 통해서 약간 상호 보강 물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최대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걸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유추는 해볼 수는 있는데 누구한테 가더라. 예, 그 전환 정체 자체가. 그러니까 코르옵션 행사자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근데 저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저 2번도 사실 예. 뭐 제가 유독 더 다트를 안 들어가서 안 보긴 합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저거 일일이 저 들어가서 그래. 전환사채 누구한테 어디 그렇죠. 가고 이 공시들을 잘 맞습니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3번은 맞습니다. 혹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예, 예. 이제 상방으로 가는 것도 이제 무조건 올리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오늘 주식이 오르면 오늘 바로 이렇게 그 올리는 걸로 무조건 같이 리픽싱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혹시 시차가 있진 않은지? 시차는 있습니다. 그 시차에 정보 다 잡아냈네 오늘. 시차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사채 최초로 발행한 공시에 보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리픽싱을 뭐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네. 3개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규정이 없고 네. 그 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회사와 사모 전환 사채를 사가는 사람 간의 사채 계약서에 그 내용을 이제 공시에 밝힙니다. 그래서 1개월 또는 3개월 보통 6개월 그런 단위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저 나쁜 사람들이 네. 낮은 가격에 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그 낮은 가격에서 일단 전환하는 걸로 하고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테니 그거까지는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세히는 몰라도 네.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뭐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 차단할 수는 없고 만약에 리픽싱이 만약 1개월 단위 리픽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그럴 여지가 줄어들 거고 그 전환사채 특히 한 6개월 단위로 네. 리픽싱이 기간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정프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낮아진 상태에서 전환 가격 요때 전환해놓고 올라갈 때는 이게 상향 시간 가격이 두고, 네. 6개월 단위 늦춰져 그 사이에 할 수는 예리해. 있죠 또. 예리해. 그러니까 꼼수들 내가 다 잡아냅니다. 예리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많은 예리해, 가능성. 예리해.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바뀌는데 네네. 이 규정 자체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콜옵션 조금이라도. 행사자의 정체가 나온다. 그리고 상향 리픽싱은 의무적으로 도입이 된다. 네.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는 않아요. 사채 계약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한도는 그 최초 전환 가격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출 때는 70%. 네네. 물론 이제 정관에 따라서 회사가 액면가에 낮출 수 있으면 액면가에 낮추는 네, 건데 70% 올라갈 때는 발행 당시의 전환 가격까지 그러니까 네, 7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조항이고 네. 아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반드시 좀 알아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것도 이게 표인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가 있어요 우리? 표는 볼만합니다. 글자 말고 표 등장. 표인데 글자가 많네요. 또. 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게 아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안 보여 글씨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이제 주요사항 보고서 관료를거 제3자의 전환사채 이런 공시가 매수 나올 선택권 거라고요, 행사.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 공시가 없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공시예요. 예. 그러니까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콜옵션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적고 뒤에 보면은 행사자명 그러니까 콜옵션을 누가 가지고 있고 최대주의 관계가 무엇이고 선정기업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변화긴 하고 이거는 사실 정부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본다고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 꼭 보시고 그래야 되겠네. 저희들 같은 기자들도 이런 공시 앞으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 기사글이 많아질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또 네, 알려드리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 열심히 써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렇게 공시해도 네. 저거 언제 다 들어가 보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저저 그림인데 또 너무 그림 나옵니다. 너무 단순한 그림. 뭔데요? 예. 무슨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리픽싱 이건 그냥 볼펜으로 친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파란색이 전환 가격이고 빨간색이 주가인데 하향 리픽싱 전환 가격 주가에 따라서 그 전환 가격이 내려갔다가 지금은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가니까 쭉 전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이게 파란색이 전환 가격이고 빨간색이 주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은 상향 리픽싱이 안 되니까 전환 가격은 그대로 올라가는 만큼 다 차익이 되는데 오른쪽 약간 음영 주시면서 이게 차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그리고요? 이렇게 네. 상향 리픽싱이 이제 도입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구간은 줄어드는 거죠. 아하. 네. 예.
이게 이해됐어요. 심플하지만 이해됐습니다. 네. 또 이게 표량이 또 어떨 때는 단촐하게. 이런 거 정도는 사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자. 그림 그리신 또 고생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표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예. 아까 봤던 거 말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이제 어제 좀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아니 뭐 아예 깨알 글씨로 못 보게 하든지, 아니 뭐 그림 그냥 볼펜 하나 쓰고 오든지. 제가 그러나 저희가 확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글씨가 많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보여주시면. 중요한 이게 어제 발행된 어제 하루 동안 발표한 전환사채 공시의 기업명이 있죠. 어제 네, 발표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여드리면 맨 위에 거 이게 유로라는 두 번째 거를 한번 유로? 볼게요. 예. 100억 원짜리 회사 이름입니다. 100억 원짜리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 사무전환사채 어제 발표를 했고 예. 이게 리픽싱은 이 회사는 정관에 따라서 500원 액면가 5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요. 전환가가 2,612원인데 야 어마어마하네. 500원까지 내려가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콜옵션을 그러니까 회사가 대사올 수 있는 콜옵션이 이 100억 원의 70%즉 70억 원까지 대사올 수 있어요. 대사와서 최대 주주한테 줄 수 있어요. 옆에 보시면 최대 주주 지분이 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최대 주주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액면가까지 낮아진 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콜옵션 한도라는 게 이쪽 이 숫자들과 네. 옆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다 콜옵션 한도가 높죠. 한도 숫자가 그러네요. 70대 4 또는 넥스트 비트는 30대 27 그나마 양호하고 바이오 리더스는 35대 7 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내일부터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네. 최대 주주는 콜옵션을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자기 지분율만큼만 콜옵션을 가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은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물론 이게 콜옵션 한도라는 게 다 최대 주주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갈 수도 있는데 모든 100%가 다 최대 주주에 갈 가능성도 있고 특수관계인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 이상으로 콜옵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실제로 우리 전환사채다. 팅커벨 기자님이 네네. 뭐 어느 회사를 특정하진 않으시더라도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해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 날로 이렇게 늘리는 경우들을 취재 혹은 뭐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네, 있고 예. 사실 이게 바로 뒤에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네. 이 회사가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행사할 지분을 취득하는 네.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느 회사예요? 잠깐만요. KPS라는 이게 회사예요?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KPS라는 회사가 2012년 12월 1일 날 발표한 걸 보면 예. CB를 인수했다. 누가? 이 김성철이라는 사람이 사내이사로 돼 있죠, 그죠? 예. 임원이고 예. CB를 인수했다. 이게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55만 주의 주 개 55만 50만 개 취득 단가가 8,270원이고 요게 이제 전환 가격이죠. 요 전환 가격으로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냐 하면은 저 보니까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2만 원짜리 주식을 8,7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 KPS의 회사의 KPS의 대주주가 이제 둠밈이라는 회사인데 네. 둠밈 좀 회사 이름 좀 특이하더라고요. 룸민? 둠민. 둠민? 둠민이 회사 이름이라고요? 예, 회사 이름인데 예.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김성철이라는 그 네네, 사내이사.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인 거죠. 콜옵션을 받았어. 뭐 물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네, 잘못된 네. 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잘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오스템? 예. 네. 네, 임플란트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작년 10월달에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결정을 공시한 거예요. 500억 원 규모죠. 예. 쭉 밑으로 내려보면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최대 주주에 굉장히 유리한 전환사채였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네. 채권인데 이자가 0이잖아요. 지금 사채 이율이 0%라고 지금 이자는 나왔죠. 제로. 이자 안 줘요. 이건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전환가액이 38,00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아까 풋옵션, 콜옵션이라는 게 밑에 항목에 있는데 네. 보시면 풋옵션에 관한 상황이 있고 이건 투자자가 대표할 수 있는 거, 네. 콜옵션 회사가 살 수 회사가 있는 사올 수 건데 있는 거. 예. 콜옵션을 누가 가지냐 명시를 해놨죠. 여기 보면 제3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주겠다. 줄 수 있다. 주겠다. 주겠다. 다른 사람도 안 해. 최대 주주 아니면 특수관계인. 아예 이렇게 이렇게 딱 명시. 명시도 해놔요.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최대주나 특수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또 특별하게 최대주주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야 이건 그냥 콜옵션 발행하고 사서 이 사람은 최대주주한테 주겠다는 뜻이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줬습니다. 이게 참고로 안 줬는데 콜옵션 규모가 200억 원인데 그게 이 발행한 그 전환사채가 5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40%를 최대 주주에게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틴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이제 최규호 회장이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네. 지분이 20%예요. 이 지분은 20%인데 콜옵션을 40%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20%까지만 콜옵션을 가질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그런데 20%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발행됐던 거니까 40%까지도 할 수 있고 참고로 이게 지금 아직 콜옵션이 이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시가 안 나온 거 봐서는 지금 전환 가격 38,000원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하향 리픽싱은 안 됐어요. 발행 당시에 작년 10월 발행 당시에 38,000원 전환 가격이 그대로 있고 지금 주가가 얼마냐 무려 11만 원. 야. 4배. 지금 이렇게 콜옵션 가져서 이 최대 주주가 콜옵션 가져서 이거 전환사채 가지고 가면 11만 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38,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일반 투자자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지만 누군가는 누릴 수 있는 이게 사모 전환사채에서 나타나는 콜옵션의 어떻게 보면 실체죠. 어마어마하네요. 회사하기 쉽네. 진짜. 네, 돈 벌기 쉽네요. 근데 제가 지금 사례했던 건 이런 사례들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 말씀드린 건데 분명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까지는. 근데 내일부터는 각종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다시 아까 표를 복잡하지만 표를 한번 보면 만약에 내일부터면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건 오른 리픽싱도 돼야 돼서 전환 가격이 따라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게 오스템 임플란트 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KPS라는 사례는 네. 만약에 내일부터 규정이 내일 적용됐더라면 발행했다. 내일 발행했더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최대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변동이 생기도록 콜옵션을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고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줄 수는 있는데 최대주주가 20%의 최규혁 회장이 20%의 기존의 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너 20%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까지는 20%까지는 허용. 예. 그리고 아까 상향 리픽싱 말씀하셨는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38,000원의 전환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하향 조정이 안 됐어요. 예.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했어요. 예. 이 상황에서 상향을 곧바로 못해요. 아까 제가 상향 조정의 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 가격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8,000원보다 높은 쪽으로 전환 가격을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아까 이렇게 쭉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는데 네. 그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그 전환 가격은 제가 여기 10,000원이라고 딱 끊어놨죠. 예. 전환 가격은 여기가 한도예요. 70에서 100까지 10,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가 리픽싱의 그 범위. 그러면 저 빨간색 선을 약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 선은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고 파란색 선이 딱 10,000원에 걸려있구나. 예. 10,000원까지고 주가 여기까지가 이제 상향 리픽싱인데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정당한 차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환사채 투자에 대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상향 리픽싱이 도입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도 제한을 많이 뒀네요. 무제한 올라가는 게 아니네. 상향 리픽 그렇죠. 근데 사실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기업들이 이 시비 발행을 못 해요.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제로기 때문에 그럴 거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면 주고 되지. 사는지 뭐하러 사면 되지, 전환사채에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향은 100%까지 그러니까 전환사 발행 당시의 가격까지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상향부터 할 수는 없어요. 하향을 먼저 했다가 상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향을 먼저 했다가 채팅창에 간결하면서 뜻깊은 표다. 여기 이런 기록표가 요즘 트렌드랍니다. 제가 좀 놓쳤어요. 요즘 그래프는 복잡하게 안 그리고 음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저렇게 딱 선두개 긋는 게 요즘 트렌드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트렌드는 모르겠고 네. 제가 이 PPT 선을 잘 못 그려서 그냥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몇 개 좀 있네요. 그 풋옵션, 콜옵션이라는 것도 풋옵션은 약간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 유리한 거, 그렇죠, 그죠? 그렇죠. 콜옵션은 회사가 좀 유리한 거. 네. 이렇게 왜냐면 네, 이제 맞죠 그런 게. 맞습니다. 네. 돈 빌려준 사람이 나는 더 뭐 바꾸거나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돼. 그냥 너는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그냥 이거 원래 돈만 줄게라고 하는 게 콜옵션. 네. 그리고 풋옵션은 돈 빌려준 사람이 딴 거 대고 그냥 내가 원래 빌려준 돈 다 내놔 이렇게 네네. 하는 게 이제 풋옵션. 네네. 그렇게. 그러면 풋옵션도 있고 콜옵션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그게 행사하겠다. 충돌하면 그럼 둘 다 어떻게 해요? 충돌하면 이것도 뭐 그 전환사채 계약서에 따라서 명시가 돼 있고 그것도 공시사항인데 네. 대체로는 콜옵션이 우선합니다. 회사의 권리가. 왜요? 그래요? 왜 그렇지? 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니, 풋옵션을 우선해야 되는 거 콜옵션, 아닐까? 그러니까 공모사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진짜 보호해야 되는 투자자, 공모사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콜옵션을 행사해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 사모전환사채는 이미 그걸 다 알고 투자를 하는 특정인들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보호는 자기들끼리 서로 하면 되는데 콜옵션이 우선하는 거를 굳이 개념을 따지면 콜옵션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하기 네네네. 때문에 예, 뭐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또 어떤 특이한 경우 뭐냐면 오늘 제목에 전환사채 규제 얘기했더니 벌어진 네네. 일들인데 네. 어제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했는데 전환사채 진짜 돈이 들어온 경우는 내년 한 3월, 5월인 경우가 있어요. 어제 3월. 결정만 하고. 네. 누구한테 할지 이거는 뭐냐면 규제에 앞서서 명백하게 일단 그러니까 계약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을 보면 다시 납입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는 보면 대체적으로는 정상적이에요. 그 어제 한 건데 대부분 납입일? 10일인데 네.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네요. 네. 테라사이언스 2022년 3월 30일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가 11월 23일 날 전환사채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날짜를. 납입일이 2022년 내년 5월 30일이에요. 아하. 이거는 5월 30일 날 우리가 필요한 돈을 지금 미리 계약을 말이 안 돼요, 사실.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는 3호로 어떤 주식 연계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유는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신속하지 않아요. 5월 달 거를.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기업들이 이 바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하면 자기들 자금 조달 어려우니까 미리 일단 계약을 맺어놓고 보자.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좀 조건들이 콜옵션이 있고 그 콜옵션이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좀 콜옵션 한도 높고 이러면은 약간 조금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회사들에 아니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뀌는 걸 좀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게 법이라는 게 대체 소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 소급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향 리픽싱을 넣는다 또는 콜옵션 한도를 제한한다 이런 거는 이미 정해진 사채 계약서를 이미 다시 들고 와서 그러네. 고쳐야 돼요. 그러네요. 고치면 정종공시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계약을 고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있어요. 네. 금융위원회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 전환사채 계약을 고쳐 쓰게 만드는 소급은 아무래도 어렵죠. 우리나라의 그렇겠죠. 우리나라뿐만 모든 법이 그렇죠. 근데 기존 계약의 내용을 건들지 않으면서 소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콜옵션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예. 콜옵션 소유자의 정체를 밝히는 공시가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일부터 반응. 이 콜옵션 소유자의 정체를 밝히는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거는 전환사채 계약을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계약하고는 상관없네요.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나 그러네. 기존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까지 다 묶어서 소급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금융위원회 좀 아쉬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금융위원장. 이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법률적으로 소급은 안 된다는 어떤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다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 되게 아쉽고 이게 그래서 공시만 되더라도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고 공시만 되더라도 어떤 시장의 건전한 감시 효과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기존 공시 줄 수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소급을 하지 못하는 그러네. 뭐 여러 법적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과 전혀 무관한 그래서 네.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는 네. 새로운 좋은 규제조차도 지금 안 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2%가 금융위로 가야 되겠네. 네, 국회도 가야 되고 지금 갈 곳이 많습니다. 갈 곳이 많네요. 네. 진짜. 금융위 이번 결정 물론 전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네. 좋아진 것이긴 하나 여전히 아쉬움들이 네. 남는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 하여튼 12월 1일부터 바뀌는 이 제도에 앞서서 허겁지겁 네. 매우 급하게 네. 이거 결정한 회사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 팅커벨 박 기자님과 함께 오늘 되게 중요한 걸 사실 웃으면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것 맞습니다. 같네요. 전환사채 규제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동안의 언론 혹은 뭐 어떤 컨텐츠가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주시죠. 박 기자님 있었습니까? 예. 없었잖아요. 제가 반대로 하나만 또 맞아요. 까먹을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자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발행 결정하는 공시에는 그러니까 전환사채에는 강력한 규제가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채가 당연히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줄겠죠. 3호 그렇겠죠. 줄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피셜입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뚫고서라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누군가는 사줄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회사는 진짜 투자가 이렇게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일부터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약간 찐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신 우리 박수익 기자님. 이 기획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했었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익 기자님과 함께 전환사채 이제 내일부터 바뀌는 그 규제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 또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 살아있는 이야기들 오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